안전한 음주량은 없다. 술 음주가 흡연보다도 더 노년기 건강을 무참히 무너뜨리는 것이 명백한데 왜 우리 사회는 술에 대해 유독 한없이 관대한 것일까?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는 의학적 진실에도 불구하고 유독 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음주는 노년의 삶과 건강을 가장 빠르고 무참하게 파괴하는 치명적인 비수가 됩니다. 음주의 파괴선과 그 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순을 넘어서 맞이하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 그 존엄한 삶을 위협하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있다면 과연 뭘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범인으로 주저없이 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왜 유독 술이 노년의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걸까요?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담뱃갑에는 아주 끔찍한 경고 그림까지 넣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잖아요? 그런데 왜 술병에는 낭만이나 소통 같은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 너무나 당연하게 퍼져 있는 이 거대한 모순,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논란을 그냥 한 방에 정리하는 문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선언입니다. 안전한 음주량이란 없다. 이 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라 적당한 음주라든지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한두 잔 같은 개념 자체가 이제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렸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 오늘 이야기의 절대적인 전제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나이 들어서 술 마시는 문제는요, 절대 의지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몸의 노화라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젊을 땐 멀쩡했던 술 한 장이 왜 나이가 들면 온몸을 파괴하는 끔찍한 도구로 변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이 근감소증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육이랑 몸속 수분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알코올은 물에 굉장히 잘 녹는 성질을 가졌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이라는 컵에 물이 반쯤 줄어든 상태예요. 거기에 똑같은 양의 독극물, 즉 알코올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 네 가지 비극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첫째, 근육,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희석시켜주는 거대한 물탱크가 작아져 버렸어요. 그러니 똑같은 술을 마셔도 젊었을 때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높게 치솟는 겁니다. 한마디로 피가 훨씬 빨리 취하는 거죠. 둘째,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간은 알코올이 분해될 때 나오는 1급 발암물질, 아세탈데히드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요. 그럼 이 독이 온몸을 그냥 떠다니게 되는 겁니다. 셋째,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신경독소입니다. 특히 우리의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앞부분, 전두엽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치매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이 술과 만나면 이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약효가 아예 사라지거나 오히려 몸의 치명적인 도구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젊을 때랑 똑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노년의 몸이 받는 충격은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명적이에요. 이걸 비유하자면 예전에 물에 희석해서 마시던 독을 이제는 원액 그대로 혈관에 그냥 직접 주사하는 거랑 똑같은 셈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흡연과 음주가 우리 삶을 파괴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한번 짚어볼게요. 이건 단순히 둘 다 해롭다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교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담배가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천천히 타들어가는 심지 같다면 술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앗아갈 수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요. 하나는 만성질환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급성재난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파국인 거죠. 바로 이 차이예요. 흡연의 피해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이지만 술은 마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운동신경, 균형감각, 판단력 이걸 그냥 한순간에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평생 꾸준히 운동해서 아무리 건강하게 몸을 갖고 왔어도 술에 취한 그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말이죠. 그리고 그 한순간의 마비가 불러오는 최악의 결과가 바로 낙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암이나 심정병 같은 건 정말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넘어지는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노년의 낙상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음주는 그 비급의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아쇠가 되는 거고요. 이 숫자 1년이 바로 그 비극적인 결과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노년기에 술에 취해 넘어져서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진 분들 중 상당수가 1년 안에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평생 땀 흘려서 쌓아올린 그 건강의 탑이 단 한 잔의 술과 한 번의 낙상으로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선을 우리 개인의 몸에서 사회 전체로 한번 넓혀 볼게요. 이렇게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데도 왜 우리 사회는 술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관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걸까요? 우리 사회가 술의 위험에 애써 눈 감는 데에는 크게 4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담배 연기랑은 다르게 술의 간접적인 피해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나 주치폭력 같은 끔찍한 사회적 문제를 술이라는 물질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인성이 문제라고 그렇게 다 덮어버리죠. 둘째, 하루 와인 한 잔은 심장에 좋다 같은 이미 과학적으로 완전히 거짓으로 판명된 신화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믿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술자리를 거절하면 무슨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우리의 왜곡되고 폭력적인 관계 문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V나 영화 같은 미디어는 술의 즐거움과 낭만만 끊임없이 보여주지 그 뒤에 숨겨진 알코올 중독의 고통이나 질병의 참혹한 현실은 절대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술이 무슨 죄냐, 사람이 죄지. 어쩌면 이 말이 알코올이라는 1급 발암물질의 본질을 가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우리는 술에게 모든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니까요. 한때는 진실처럼 여겨졌던 신화와 현대 과학이 수많은 연구 끝에 밝혀낸 명백한 진실입니다. 혈액순환, 심장건강, 이제는 이런 말에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술은 이 세상에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의학적인 관점을 넘어서서요, 우리 삶의 태도와 존엄에 대한 철학적인 선택의 문제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과연 무엇으로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결국 우리 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알코올이라는 화학물질에 기대서 잠시 현실의 불안을 잊고 무뎌진 정신으로 의미 없이 반복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맑은 정신으로 매일을 온전히 마주하고 운동으로 정직한 땀을 흘리면서 좋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깨어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 그렇다면 그 빈 술잔을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 대안은 훨씬 더 명확하고 가치 있습니다. 첫째, 몸을 움직이면서 흘리는 정직한 땀입니다. 둘째, 술 기운에 기댄 취중 진담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깊이 있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을 술로 덮어버리는 대신에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삐걱거리는 우리 관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진짜 윤활유 아닐까요? 이제 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대한 시선도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금연이 더 이상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상식이 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남은 날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나갈 것인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황혼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십니까? 60대 이후의 건강과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명백하고도 강력한 원흉은 다름 아닌 술입니다. 우리 사회가 술에 관대한 이유는 음주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자본, 그리고 타성에 젖은 문화가 그 위험성을 철저히 은폐하고 방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 문제, 왜 성필연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